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적자가 1조 2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뜨거운 감자가 된 건데요. 무임승차 나이를 올려야 한다.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 찬반부터 강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정말 뜨겁네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공도사라고 하는데 지하철 공짜로 타는 65세 이상 올려야 될 것인가? 공공요금, 교통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김상철 정책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65세 이상 지하철 공짜잖아요. 네. 언제 어떻게 이게 시작된 겁니까? 연원으로 보면 이제 80년도부터 어쨌든 할인율은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84년도에 노인복지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공공서비스에 대한 무료, 그러니까 무상 실시라고 하는 기준이 들어가게 됐고요. 이제 그때부터 지하철과 버스가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버스도 당시에 네. 버스는 지금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그게 기초연금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중복되는 사항들이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버스도 있었던 것이 기초연금으로 통합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하철 요금만 이제 남게 된 거죠. 그러면 지하철 대도시 지하철은 다 65세 이상은 서울만이 아니라 다 공짜인 거죠. 네. 자, 문제 지금 65세 이상 공짜 굉장히 40년 됐네요. 참 오래됐는데 이거를 이제 서울 지하철 공사, 교통공사 워낙에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우철 교수님, 교통공사 적자가 지금 작년이 한 1조 2천억 원을 지금 넘은 것 같은데 이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상당히 큰 요인이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적자에 기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자가 1조 2천이고 예를 들어서 1조 원 되고 노인 운임 못 받는 부분이 한 3천억 된다면 적자의 상당 부분을 이제 노인 무임승차에서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정말 왜 적자가 나는지 노인 승차가 없으면 그때 흑자였냐 이거죠. 노인 승차 아니면 흑자가 나겠냐. 그러니까 적자의 근본 원인은 나중에 말씀을 다 나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노인들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무임승차를 우리가 노인분들께 이런 혜택을 드리기로 했으면 사실 내가 내야 할 것보다 조금 더 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인 것도 좀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제도를 하기로 했다면 그런데 지금 내 목도 안 내고 타고 노인 것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는 다 쌓이는 건데 그게 요금 비현실적으로 낮은 요금이 문제인데 야 1조 원 적자에 3천억은 노인 몫이다. 이거 뭐 문제다. 이렇게만 한다면 좀 편협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적계 30%가 노인들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는 건 편협하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예, 사실은 이제 그걸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경제학적 적자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 그분들이 안 타면 적자분이 감소하냐.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공공교통의 원가 책정 자체가 그렇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 부담을 어떻게 질 것이냐라고 하는 정책적 합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들어가는 비용을 다 이용자 요금으로 충당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시민이 부담하는 몫과 그다음에 조세를 통한 재정을 통해서 부담하는 몫의 그 범위를 산정을 하는데 노인 무임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가 같이 져야 되는 복지 부담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대로 중앙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정당성이 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자의 원인을
여튼 노인들한테 이렇게 몰고 가다 보니까 지금 그 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들 굉장히 좀 위축돼 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서 뭐 이런 거냐 하고 지금 굉장히 말씀도 못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건 근본 문제가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경감 혜택을 드리는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것을 오히려 원가로 잡아서 요금 정상화할 때 그것들을 다른 이용객들이 그 지역 내에 동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승객들이 예. 저 같은 사람이죠. 네. 그것들을 이제 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원가와 더불어서 보통 그 공공 서비스 특히 이런 대중교통 서비스 같은 거에 요금 설정의 기준은 예.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은 이제 조세도 일정 부분 다 역할을 한다 하셨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제일 원칙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용자가 다 네, 부담해야 네. 된다. 특히 이런 그 지역에 한정된 서비스는 왜냐하면 도시철도 서울시 지하철은 서울시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니까 네. 이분들이 모아서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인 노인은 우리가 감면해주자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몫도 같이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요한 게 원가는 최소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원가 비용은. 원가를 맞춰야 된다. 다만 이익을 너무 많이 내서는 안 되는 거죠.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요금은 평균 비용과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원가를 대부분 다 반영을 해줘야 된다 요금에. 예.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원가 비율은 뭐 턱없이 낮거든요. 얼마나 될까요? 지하철 지금 57%로 발표가 됐는데요. 57%? 예, 그렇습니다. 이 57%는 지나치게 낮고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서울시 지방세 수입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주장하시는 것처럼 국세 수입이 충당할 거냐? 예. 저는 그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고 공공 서비스는 수혜를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원가 반영 비율을 잠깐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서울 지하철 요금은 원가의 약 57% 정확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교통 요금의 원가를 얘기를 할 땐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2020년과 21년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중교통 수요가 줄어들었던 시기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50에서 60% 정도가 맞고요. 근데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는 80% 정도의 원가 보존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네, 2019년 기준으로 한 80% 정도를 보이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교통 서비스의 그러니까 특히 지하철 공사의 원가 보존율의 문제는 사실 이용자가 적어서나 내지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 시민이 전적으로 다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는 너무 과한 겁니다. 이를테면 작년, 재작년부터 어쨌든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류세 감면을 해줬습니다. 이제 사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부담을 같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 지출을 함으로써 예. 부담을 같이 지는 건데요. 그런 것에서 측면에서 보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만 원가를 다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 좀 불합리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이용자가 좀 다 부담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조금 감당을 해야 되냐. 오세훈 시장은 일단 중앙정부가 좀 돈을 지원해달라. 다 안 해주니까 우리가 300원에서 400원 올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조금 합리적이지 부분적으로는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 형식 논리나 여러 가지 제도의 연원을 볼 때 오 시장님의 이번 주장은 그동안 분명하지 않았던 문제를 제대로 한번 짚고 가야 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고 다만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지금 오 시장님 말씀대로 물가 인상폭을 좀 줄이고 또 서민 생계도 도움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을 좀 더 널리 쓰도록 촉진하는 의미에서 예. 재정률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가가요 가난합니다. 재정이. 정부가 재정 빚이 상황이 매년 50조, 적어도 50조, 많으면 100조예요. 기본이 예. 지금. 근데 서울시는 빚이 없어요. 서울시 빚 많이 줄었습니까? 중앙정부에 비하면 예. 그 서울시 지방 부채는 재정 상황이. 거의 무시될 정도이기 때문에 예. 재정 건전성은 뭐 국가는 매우 낮고 서울시에 비하면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또 다른 광역 시도보다 훨씬 더 재정 기반이 좀
어느 정도 확고 잘 닦여진 편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서울 시민이 쓰는 지하철 요금을 국세로 충당한다면 일부를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잘 사는 서울 시민을 국가가 지방에 있는 분들의 세금으로 세금으로. 하자. 아, 이게 그런 논리가 조금 되는구나.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국가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도와드릴 만큼의 여유가 있다면 저는 뭐 기꺼이 찬성하겠지만 지금은 여건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좀 더 이 면에서는 좀 오히려 국가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네. 나라 빚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서울시가 왜 중앙정부에 손을 내미느냐. 우리 김우철 교수님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김상철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은 아쉬운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정도의 재정 여력이 없는 곳이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재정 여유가 있는 데에서 너무 앓는 소리 내는 거 아니냐라고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의 주장 중에서 정책 결정을 한쪽에서 그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을 좀 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조금 곱씹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이라면 65세 이상을 무임으로 그렇죠. 한 결정을 중앙정부가 했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재정 논쟁 중에서 대부분 이제 중앙 정부가 의사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재정 부담을 지방 정부로 넘기는 형태의 보조사업 구조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교통요금 특히 노인 무임 소송과 같은 경우도 사실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원인자, 그러니까 그 정책 결정을 한 원인자가 중앙 정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부분은 좀 사회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편에 올곧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건 아닌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좀 합의점을 찾아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해 보인다. 예, 이렇게 여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 무임승차 결정을 할 때 생색을 냈으니까 생색 낸 정부로서 좀 책임도 조금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시네요.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 공감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도를 시행해서 오히려 빛나는 거는 과거의 중앙정부였었고 네. 지금 지자체는 그 비용을 대느라고 또는 적자 걱정 때문에 이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지금처럼 이제 도저히 원가율이 너무 낮으니까 요금을 일부라도 올리려고 하는데 이 보통 정책으로 부담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오 시장님은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금 안 올리는 게 이제 폭탄 돌리기처럼 일종의 폰지 게임처럼 돼서 나중에 이제 집권하시는 지자체장이 그 요금 인상의 책임을 떠안는 아주 불합리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서울시 요금 일부 인상은 어떤 현 지자체의 어떤 특징이나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고 네.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이 적자를 일부라도 축소하거나 더 늘리지 않는 노력이기 때문에 아주 고육지책이고 또 이게 요금 인상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에 국토교통위에 이런 손실보전 예산을 신청했었고 실제 서울시가요? 예산이 네. 편성되었었습니다. 시도, 광역시도, 대구시나 이사 포함되는 한 7, 8천억 제가 알기로는 편성이 됐다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삭감이 됐죠. 왜겠습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재량 지출을 거의 전해보다 줄이는 상황에서 이런 지자체에 대한 광역시도에 대한 이런 지원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이번 요금 정상화의 배경은 어떤 이번 시기에 지자체의 어떤 운영 잘못이 아니고 과거 오랫동안 이미 해소되었어야 할 적자를 계속해서 방기하면서 책임을 지는 좀 다소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만 결국 좋은 지도자란 그걸 마다하지 않고 국민 시민을 설득하고 제도를 정상화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잘 발전해갈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중앙정부가 좀 지원해야 된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만약에 중앙정부가 좀 지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하철이 없는 어떤 지자체와의 어떤 형평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버스 요금도 무상이었고 이제 지하철 요금도 무상이었는데
이제 버스 요금의 경우에는 이제 기초연금과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가시적으로 변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하철만 있는 데가 특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격차나 혹은 지역 격차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 제 생각,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요 노인 무임 승차와 관련된 재정 지원과 동시에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병행 투자를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의는 이게 굉장히 축소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이거든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회복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조세 구조나 혹은 부담금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을 좀 충분히 하고 이번 계기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문제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좀 와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이용객이 줄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런 데는 그러면 이용자가 없으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어도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서비스와 관련돼선 어찌됐든 유지할 수 있는 재정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 얘기를 하면 말씀해주신 지역에서 조금 형평성 문제나 혹은 사회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어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말 이게 얘기가 확대되면서 중앙 정부에 쓸 돈이 더 이제 많아지는 꼴이 되는데 지금 지하철 요금 다 올린다 그러니까 아마 젊은층 사이에서 좀 그럴 것 같아요.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 때문에 내가 더 부담을 지는 게 아니냐. 혹시 세대 갈등으로 조금 번질 가능성, 우려 없을까요? 일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노인 세대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편안한가?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의 불만은 어쩔 수 없이 제기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지하철 요금을 둘러싸고 노인은 무료, 젊은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데도 내는 이런 불평등 구조다 이렇게만 보실 건 아니고요. 정부가 잘해야 합니다. 서울시도 잘해야 하고 다른 영역, 뭐 취업이나 여러 가지 젊은 분들의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재정 사업의 영역에서 이분들에게 또 혜택을 줘야 되고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꼭 지하철 요금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 없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격돌하는 이거는 대단히 불편한 모습이고 그리고 노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감면 혜택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노인 경쟁 문화도 있겠지만 더하기 빠르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 초기에 아주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노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오늘의 성장 기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인 겁니다. 존중의 표시고. 어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제도가 이렇게 충분히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다만 과거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80년대였기 때문에 노인 숫자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노인분들이 텅텅 비는 지하철 좀 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감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노인 비중이 꽤 됩니다. 지금 벌써 17%고 곧 20% 30%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조금 축소하고 조정하고 이런 걸 통해서 너무 격차가 좀 청년과 노인분들의 이런 혜택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 같이 노력해야죠. 지금 다른 나라들은 대중교통 요금을 이렇게 우리처럼 전액 100% 무료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별로 없죠? 사실 사례로 보면 한국처럼 무상교통 방식으로 특정 계층에게 제공하는 사례는 없진 않은데 그게 다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전제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뭐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교통요금 체계하고 해외 주요 도시 교통요금 체계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경우에 특히 서울시만 하더라도 일회권 기준의 요금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을 타던 20번을 타던 기본적으로 일회권이 1,250원 곱하기 횟수 방식으로 부담을 하는 구조라면
외국의 경우에는 월정액이나 연정액 방식으로 해서 30%에서 50% 정도의 할인이 적용되는 정기권 개념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노인들에 대해서는 50% 정도의 할인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 비용, 그러니까 일회권 기준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의 한 20%에서 25% 정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부담 방식으로 요금 구조를 차등화하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해외에서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것을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려면 결국엔 부담 가능성의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소득 구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65세 이상의 노령층의 소득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적정 부담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 구조를 차등화한다면 저는 완전 무임 수송 방식보다 좀 더 체계적인 요금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시청자들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상대적으로 이 65세 이상 무임은 좀 없애는 게 좋겠다는 쪽의 의견이 많은 편이에요. 65세 이상 분들이 좀 덜 보내서 그러는지 스스로 어떤 분이 보면 70세 미만은 노인이 아니다. 사실 노인들도 스스로 70세를 노인으로 생각 안 하시죠, 지금?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 오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제도를 현 상태로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건 명확합니다. 지금 노인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나보 국회 입법조사청과의 추정에 의하면 지금 24, 5년 이후로는 연평균 노인 무임 승차에 대한 그 손실액이 8천억을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놔둘 수 없는 큰 액수죠. 그래서 70세 미만으로 노인을 한정할 때 이 적적폭이 상당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대 수명이 상당히 상향됐고 또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70세 이상으로 점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은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자기 상황에 맞게 이걸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좀 고쳐줘야 됩니다. 노인복지법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도록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빨리 법을 손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이 벌써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겠다. 뭐 톡톡 튀는 분이시긴 합니다만 지금 예고를 했잖아요. 그럼 대구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현행 노인 그 복지법의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게 65세라고 하는 노인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65세 이상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지자체장에게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물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65세 이상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공공 서비스의 무상화를 할 거냐는 사실은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법리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역마다 여건이 다를 거고 그러니까 부담 가능한 재정의 여력들이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또 일률적으로 앞으로 노인은 70세로 한다, 혹은 72세로 한다. 이런 방식이 과연 좋은 것인지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역의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그 자체의 요금 구조를 가지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그간 많이 쟁점이 됐던 것에 어떤 매듭 하나를 풀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까지는 의사결정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은 풀어주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이제 뭐 방향은 예고를 했으니까 그렇게 확정이 된다면 사실 65세 할인이 뭐 교통요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 박물관 다 65세로 정해져 있고 많은 복지제도의 기준이 65세인데 이 지하철 무임승차 요금만 달랑 바꾼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일견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교통이나 이제 박물관은 좀 수용 인원이 꽤 되고 어떻게 보면 밀집도가 그렇게 현재 이용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 또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별로 교통 서비스는 몇 세, 박물관은 몇 세, 이거 뭐 차별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거를 이렇게 똑같이 항상 가져가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예. 노인들의 직접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바로 뭐 반대하거나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노인 무임 수송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이나 토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서울시가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카드와 같이 연동을 시키면서 사실은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 중에 한 축인 노인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나는 공짜로 교통을 그러니까 그 지하철을 타고 싶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논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구태여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계기와 묶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특정한 계층을 특히 핵심적인 계층을 이 논의 과정에서 좀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 틀을 짠 것 자체가 이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논의 구조 때문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면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그 필요성은 그대로 검토를 하더라도 노인 무임 수송이나 혹은 넓게는 노인 복지와 관련된 틀은 좀 떼놓고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사실은 노인단체나 어디든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실제로 지하철을 요금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하고의 절충이나 타협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이제 정부가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첫 단추가 약간 잘못 끼어진 그런 그러니까 측면이 이 있습니다. 적자에 따른 요금 인상 문제는 별도, 그리고 65세 이상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은 좀 또 별개의 문제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데, 글쎄요, 지금 일단 이 지하철 요금 무임 승차로 지금 이게 제기가 됐으니까 그게 구분해서 과연 얘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뭐 분리해서 각각의 최우선 가장 이상적인 방법에 우리가 합의한다면 제일 좋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계돼서 논의될 수밖에 없고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아마 다른 광역시도도 결국에는 올해 중반까지는 일부라도 교통요금이 인상될 겁니다. 근데 고물가상의 국민에게 주는 부담이 지자체장으로서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거죠. 꺼리고 싶은 것인데 요금 인상폭이 너무 커진 것만큼은 막고 싶다는 뭐 그런 의미에서 나온 논의이기 때문에 일단 요금 현실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한다. 다만 고물가상에서 너무 높게 가면 안 되니까 인상폭이 조금 요금 정상화, 완전한 요금 정상화는 조금 고물가가 좀 지난 다음에 타이밍상 하는 게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에서 볼 때 바람직하고 그랬을 때 생기는 이제 또 추가적인 어떤 적자 부채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서울시 지하철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자 비용 정도는 또 국가 재정이 일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비용 정도는 보존하는 또 이런 분담하는 모습, 뭐 액수는 크지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서울시의 그런 어떤 기여나 공로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화답하는 뭐 이게 좀 더 바람직한 협력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자체가 좀 책임을 지되 적자에 따른 이자 비용을 조금 중앙정부가 좀 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중앙정부, 기획재정부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서 요금 적자분을 좀 보전할 생각이 없는 거죠, 확실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교통 정책에 있어서 일종의 관행적인 역할 분담을 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책임지고 지방 정부는 운영 관리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제 요 역할 분담이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돼 왔던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자체가 운영 관리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중앙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선례를 만드는 경우에 이것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재정당국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례가 돼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이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부담을 전적으로 나만 지는 것은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계기인 것이죠. 그런데 정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정부 간 갈등인 것이지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면밀하게 보면 그런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적 맥락에서 중앙정부가 집중해왔던 인프라 신규 투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신규 공급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줄이고 그것을 운영이나 관리 부분으로 재정 운영 원칙을 돌릴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 차원에서 지방 정부가 전담해왔던 대중교통 운영과 관리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는 이슈가 결합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전례를 어떻게든 축소하고 싶다, 시기를 좀 늦추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어 보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해법이 쉽진 않은데 또 이대로 계속 둘 수는 없고 뭔가 대책은 찾아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 일단 중요한 이슈를 던졌는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